어느 날 갑자기 허벅지 근육이 파르르 떨리고 손가락 근육이 펄럭펄럭 뛰는 증상이 생겨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이 있습니다. 유튜브 찾아보면 루게리병 증상이랑 너무 비슷해서 그날부터 잠도 잘 못 자고 걱정을 하다가 저희 병원에 오시는데요. 정말 루게리병일까요? 그럴 가능성은 사실 거의 없어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근육 떨림에 대한 불필요한 걱정을 완전히 날려버릴 수 있을 거고, 왜 생기는지 어떻게 치료하면 될지 알게 될 겁니다. 실제로 성인의 70%가 경험하는 근육 떨림, 그 중에서 99% 이상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양성 증상입니다. 루게리병과 양성 근육 떨림을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을 알려드릴 테니까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뇌 건강 가이드 신경과 전문의 박재현입니다. 저는 17년차 신경과 의사이고 삼성서울병원에서 신경과 전공을 마치고 지금은 성균관대 삼성서울병원 외래 교수도 겸임하면서 서울 양재에서 삼성 스마트 신경과에서 환자분들의 어지럼증, 두통,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근육 떨림 같은 신경계 질환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잠들기 전에 허벅지 근육이 팔딱팔딱 뛰거나 컴퓨터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눈꺼풀이 파르르 떨린다거나 손가락이나 여기 팔뚝도 많이 떨리거든요. 이쪽 근육 안쪽에 있는 근육 섬유 한 가닥이 팔딱팔딱팔딱 파르르 뛰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아니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날에 팔이나 손가락 근육이 미세하게 진동하는 것을 느끼신 적이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많은 분들이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죠. 그런데 검색하다 보면 루게리병 초기 증상이라는 무서운 글들이 나와서 밤잠을 설치게 됩니다. 특히 젊은 분들일수록 이런 걱정이 더 심해지는데요. 사실 이런 불안감 자체가 근육 떨림을 더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하는 환자분들 중에서도 선생님, 제가 루게리병인 것 같아요 라고 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99% 이상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양성 근육 떨림입니다. 오늘은 이런 근육 떨림, 의학 용어로는 Benign Fasciculation Syndrome이라고 부르는데 한글로 번역하면 양성 근육 떨림, 양성 근육 다발 수축 증후군, 양성 근섬유 연축 등 다양하게 번역해서 부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일 쉽게 양성 근육 떨림이라고 불러볼게요. 특히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루게리병과 양성 근육 떨림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그리고 언제 병원에 가야 하는지, 집에서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근육 떨림이 왜 생기는지 정확한 원인을 아는 것이죠. 원인을 알면 불필요한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고 올바른 대처 방법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먼저 근육 떨림이 정확히 무엇인지 설명드릴게요. 근육 떨림은 우리 몸의 근육 섬유가 자발적으로 내 의지와 상관없이 갑자기 수축하는 현상입니다. 정상적인 근육 수축은 우리 뇌에서 명령이 내려와서 이 척수를 거쳐서 운동신경으로 전달이 되고 신경 말단에서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나와서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근육을 수축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근육 떨림은 뇌 명령 없이 신경 말단에서 전기 신호가 스파크 튀듯이 자기 마음대로 신호가 발생해서 근육이 팔딱팔딱 뛰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전선에 합선이 일어나서 켜지도 않은 전구가 깜빡깜빡 거리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은 전선 자체, 신경 자체에서는 문제가 없고 일시적인 전기 신호의 오작동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근육 떨림이 생기는 걸까요? 가장 흔한 원인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교감신경의 과활성화입니다. 우리는 위험한 상황일 때 편도체 및 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켜서 싸우거나 도망칠 준비를 하는데요. 그래서 근육에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주로 스트레스, 불안, 불규칙한 생활 습관 때문에
교감신경이 과활성화되면 근육 떨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근육 떨림을 경험하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운동신경을 과도하게 자극해서 근육 떨림을 유발하는 겁니다. 특히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장 스트레스, 시험 스트레스, 인간관계 스트레스, 불규칙한 생활 습관 등이 근육 떨림의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카페인과 이런 자극 물질입니다. 커피를 많이 드시는 분들, 하루에 서너 잔 이상 드시는 분들은 카페인이 신경 말단을 직접 자극해서 근육 떨림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 드링크, 콜라, 녹차도 마찬가지고요. 카페인 양이 많지 않아도 사람에 따라서, 아니면 같은 사람이라도 지금 피로가 많이 쌓여 있거나 이런 상황에 따라서 하루 한 잔의 커피로도 근육 떨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과도한 운동, 수면 부족, 피로 이런 것들입니다. 격한 운동을 하고 나면 근육에 젖산이 쌓이면서 근육 떨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격한 운동이 아니어도 경직된 자세로 오래 있게 되거나 스마트폰 본다고 휴대폰을 오래 들고 있다거나 하면 역시 근육에 피로가 쌓일 수 있겠죠. 또 수면이 부족해지거나 몸이 너무 피곤할 때도 신경계가 예민해지고 근육 피로가 쌓이면서 떨림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 양성 근육 떨림과 이 루게리병 어떻게 구분하는지 명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구별점은 근력 약화입니다. 양성 근육 떨림은 아무리 오래 지속되어도 근력이 약해지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루게리병은 반드시 힘이 빠지는 근력 약화가 동반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종아리가 떨린다면 발끝으로 서거나 계단 오르기로 해보세요. 허벅지가 떨린다면 스쿼트 동작이나 계단 오르기로 해보시고, 팔이 떨린다면 무거운 것을 들어보고, 손가락이 떨리면 양손으로 주먹을 꽉 쥐어보거나 쫙 펴보세요. 이전과 똑같이 할 수 있다면 양성 근육 떨림입니다. 표를 보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발생 부위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양성 근육 떨림 증후군은 주로 한 부위 혹은 양측의 여러 부위에서 발생할 수가 있는데, 루게리병은 주로 한쪽에 인접한 여러 근육, 예를 들어서 손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손에서 시작한다 그러면 이 손에 있는 여러 근육에서 떨림이 시작이 되는 거죠. 떨림 양상도 좀 다른데, 양성 근육 떨림 증후군의 떨림은 좀 간헐적으로 주로 한두 개의 근섬유에서 나타나는 반면에, 루게리병의 떨림은 좀 지속적으로 여러 근섬유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육에 힘 빠지는 것 중요하고, 근육 위축이 나타나죠. 양성 근육 떨림 증후군에서는 근육 위축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루게리병은 육안으로도 확인될 정도의 심한 근육 위축이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살이 빠져서 움푹 패이는 현상이죠. 조금 이따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연령대도 좀 다른데, 양성 근육 떨림 증후군은 모든 연령대에서 나타날 수 있지만 특히 20대에서 40대 사이에 젊은 분들이 저희 병원에 주로 오시게 됩니다. 루게리병은 젊은 분들도 매우 드물게 있지만 주로 5, 60대 이상에서 발생하는 경향이 강하고요. 양성 근육 떨림 증후군은 진행하지 않고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어느 날 갑자기 확 생겨서 그게 이제 지속이 되죠. 처음부터 확 생겨서 그게 더 진행되지 않고 비슷비슷하게 지속이 되는데, 루게리병은 이제 처음에는 아주 미약하게 살살 생겼다가 꽤 빠른 속도로 점점 진행하고 악화되는 진행성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반 증상도 좀 차이가 있는데, 근육 떨림 증후군은 스트레스나 피로와 연관되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루게리병은 삼키기 곤란, 말하기 장애, 호흡 곤란 이런 것들 증상을 동반을 하고요. 발병률 같은 경우에는 양성 근육 떨림 증후군은 성인의 70%가 경험할 정도로 흔한 증상입니다. 하지만 루게리병은 10만 명당 한두 명으로 극히 드물게 발생을 하죠. 그렇다면 이런 근육 떨림 증상이 생겼을 때 언제 병원에 가야 할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증상 중에서 하나라도 있다면 신경과 진료를 받는 것이 좋겠죠. 근육 떨림과 함께 실제로 힘이 빠지는 경우에 병원에 가셔야 되고요. 그냥 봤을 때도 근육이 패이는, 근육이 위축되는 경우입니다. 그림을 보면 손가락 사이에 근육이 빠져서 온폭 패인 게 보입니다. 삼키기 어렵거나 말 발음이 어둔해져서 말하기 힘든 경우에, 숨쉬기 힘든
호흡 곤란이 동반이 되는 경우, 그리고 영상에서 보듯이 혀가 이렇게 쪼글쪼글해지죠. 혀가 위축되고 떨리는 경우, 루게리병으로 제가 처음 진단해 드린 환자분의 혀 떨림 영상입니다. 이분은 본인이 루게리병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병원을 찾으셨고, 진찰을 해보니까 루게리병 소견들이 여러 개가 관찰이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혀가 위축이 되고 혀에서 떨림 증상이 나타나는 거였습니다. 확진하는 검사 방법은 근존도 검사를 통해서 신경 근육 손상 여부를 확진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검사니까 걱정이 되면 신경과를 찾아서 검사를 받아보면 됩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이 검사를 통해서 본인이 걱정하는 위험한 병이 아니라고 얘기만 들어도, 확진을 받아도 그 즉시 증상이 많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가로 전해질 이상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혈액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제 집에서 근육 떨림을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 사실 관리라는 게 마음처럼 쉽게 되지 않지만 이 상황을 좀 더 마음 편하게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점진적 근육 이완법을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제 머리부터 시작해서 혹은 발끝부터 시작해서 각 근육을 5초 동안 힘을 줬다가 이완시키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머리에 있는 근육에다가 의식적으로 머릿속에서 이미지를 하는 거예요. 힘을 줬다가 빼고, 또 눈을 꾹 감았다 빼고, 얼굴에도 이 힘을 줬다가 빼고, 이런 것들을 이제 순차적으로 하다 보면 우리 근육의 긴장이 빠지게 됩니다. 또 도움이 되는 것은 호흡법. 제가 예전 영상에도 올린 적이 있는데 심호흡을 한번 해보세요. 4초 동안 숨을 들여 마시고 6초 동안 길게 후 내쉬는 호흡을 3번에서 4번 천천히 한번 해보시면 우리 몸의 근육을 쭉 이완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카페인 끊기입니다. 증상이 좋아질 때까지 최소 2주 이상 커피를 중단하고, 너무 이제 커피가 당기면 디카페인 커피 조금만 마셔보세요. 세 번째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7시간 이상 규칙적인 수면을 충분히 취하시고, 취침 1시간 전 혹은 30분 전부터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마세요. 특히 침대에 스마트폰을 가져가지 않는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거실에서 혹은 옆방에서 손에 닿지 않는 먼 곳에서 충전을 해보도록 하세요. 네 번째는 적당한 운동입니다. 과도한 운동은 피하고 요가, 가벼운 산책 같은 운동을 규칙적으로 해보세요. 오늘 근육 떨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부분의 근육 떨림은 무해합니다. 위험하지 않습니다. 성인의 70%가 경험하는 매우 흔한 증상이고 99% 이상이 양성 근육 떨림입니다.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구별점은 근력 약화, 즉 힘이 빠지는 증상입니다. 떨림이 있어도 근력이 그대로라면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루게리병은 반드시 힘이 빠지는 근력 약화가 동반됩니다. 세 번째 주요 원인은 스트레스 그리고 생활 습관입니다. 카페인, 수면 부족, 과도한 스트레스가 가장 흔한 원인이고, 네 번째 실천 가능한 관리법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 카페인 줄이기, 충분한 수면, 적당한 운동으로 대부분 호전됩니다. 다섯 번째로 20, 30대에서 루게리병은 극히 드뭅니다. 10만 명당 1명도 안 되는 매우 드문 질환이니까 과도한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근육 떨림 때문에 인터넷 검색을 자주 하시는 분들 그 자체가 스트레스 요인이 되어서 떨림을 더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구별법을 기억하시고 근력 악화가 없으면 안심하세요. 그리고 요새는 근처에 신경과가 옛날보다는 많이 생겼고 쉽게 근존도 검사를 받을 수 있고, 할 때 조금 아프기는 하지만 비용은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 촬영 위해서 여기 신경전도 근존도 검사 장비를 가져왔습니다. 이런 장비를 가지고 이제 근육 검사를 해보시면 근육의 그리고 신경의 손상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괜히 걱정하면서 끙끙 앓지 말고 가까운 신경과 병원에 가셔서 간단하게 검사 받아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육 떨림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불필요한 걱정에 시간,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시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오늘 말씀드린 위험 신호가 있거나 정말 걱정이 된다면 근처 신경과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길 바라고, 대부분 간단한 진찰 그리고 간단한 검사만으로 충분히 안심할 수 있는 얘기를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주위 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근육 떨림 걱정은 이제 그만 하시고 편안한 잠 주무시길 바랍니다. 신경과 전문의 박재현이었습니다.